자, 안녕하십니까. MBN골드 대표 전문가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자, 지금 1시 11분입니다. 월요일날 1시 11분인데, 오늘 우리는 임시 공휴일이라서, 휴장이죠. 다음 이제 중국과 아시아 시장, 오늘밤에 또 미증시 다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체크를 좀 몇 개 해드릴 거고요. 제가 지난 주말 전에도 영상을 좀 올려놨습니다. 예,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항상 제 영상은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최현덕으로 검색해 보시면 지난주 영상도 있는데, 확실한 상승장이니까 소리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번 주에 올라갈 종목들 싹 체크해 놨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왜 못 가는가, 반도체가 왜 못 가는가, 제발 이쪽에서 벗어나오셔서 지금 올라가는 쪽으로만 옮기시면 여러분들 원하는 돈 벌 수 있다, 충분한 수익 가져갈 수 있다, 제발 빠져나오셔라,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만 주말 동안 이제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도 있었고요. 몇 가지만 더 체크해서 확실하게 이번 주를 좀 더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만 체크하시면 되니까요. 꼭 한번 잘 신중하게 또 좀 자세히 보시고, 어쨌든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번 주 시장을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해드릴 거고, 지난 과거 시장은 어땠는지, 앞으로 시장은 어땠는지, 또 종목들은 어떤 걸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용 쇼크 테이퍼링, 주말 동안 보면 이제 고용 쇼크가 나온 겁니다. 비농업 일자리가 19만 4천 개 증가. 전망치가 50만 개였으니까 상당히 쇼크 수준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8월 증가한 일자리도 수정된 게 36만. 이것도 원래 24만 개였거든요. 요거 치고도 확 준 겁니다. 그러니까는 시장이 이제는 이 델타 변이도 좀 수그러들고 있고 하니까는, 백신 접종자도 많아지고 하니까는 경기가 좋아지면서 일자리가 좋아질 거구나 라고 봤던 건데, 아니다, 이렇게 살짝 꺾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은 경기 전망이 살짝 안 좋아지는 거고, 근데 이렇게 되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테이퍼링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아니었죠. 자, 이 일자리가 안 좋아지면서 경기 지표가 살짝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가 1.6% 돌파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경기 전망이 안 좋았어도 테이퍼링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테이퍼링을. 그쵸? 그래서 금리를 보면 어때요? 우리가 지난 주말에도 금리가 1.54를 돌파할 때, 전고점 넘어갈 때 또 급락이 나왔던 거거든요. 요때 이제 뉴질랜드 금리 인상하고 막 그럴 때 시장이 급락 나왔던 건데, 자, 미 국채 금리가 또 1.6을 돌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 시장은 더 급락이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등이 나왔죠. 그 다음 날하고,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반등이 나왔죠. 물론 금요일은 좀 쉬었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테이퍼링이 절대 악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제 생각에는 그냥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이제는 신경 안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용 쇼크로 인해서, 이번 주 고용 쇼크로 인해서 테이퍼링을 또 하냐 늦추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은, 일단 테이퍼링은 그냥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면 이제 파월 의장이 9월 달에 11월 달에 테이퍼링을 하면서 경기 지표 하나 가지고 바뀌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금리 인상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금리를 인상시켜도 이것이 아니라 풀어놨던 돈을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 테이퍼링 못하면 오히려 시장은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경기가 안 좋은가 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테이퍼링에 대한 걱정하지 마시라. 또 고용 쇼크 역시나 이제 좀 주춤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백신 접종자가 증가하면서 경기 지표는 아마 대부분 이제 코로나 이후는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올라왔지만은 좀 무난하게 올라가겠죠.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최근에 에너지가 급등하는 부분, 유가 올라가는 부분, 또 80달러 돌파했습니다. 유가를 좀 보시게 되면은, 유가를 보시면, 자, 장중에 80달러 돌파했고 또 올랐죠. 지난주 이제 푸틴이 가스 공급한다고 하고, 미국이 또 뭐 비축유 뭐 쓰겠다라고 하면서, 물론 안 쓴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그러면서 한번 주춤했었지만은, 결국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악재를 보게 되면요, 뭐, 지금 헝다그룹도, 이건 제가 1달러 됐다고 그랬죠. 근데 헝다그룹이 1달러 됐지만은, 지금 뭐, 화양랜 홀딩스하고, 실리홀딩스, 이런 다른 부동산 기업들이 또 디폴트 가능성 이야기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미중 무역 분쟁 재점화 가능성, 재점화 된 건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가능성. 이런 것들 좀 악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플레 추세적 강세 속에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사실 시장을 보시면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옵니다. 예. 근데 지금 대부분이 어때요? 다 예측 가능한 악재인 건데, 근데 그 예측 가능한 악재들이 사실 뭐 작은 것들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게 터졌다고 한다면은 좀 심각한 일이었지만 안 터지고 있는 거고, 예. 인플레 추세적 강세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은 시장에서 계속 소화를 해 나가야 될. 예. 사실 이거 없이는 또 사실 경기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인플레 없이는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아직 시작된 건 아니지만 또 요게 좀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도 중국이 반드시 대만을 통일시키겠다. 또 이렇게 좀 발표가 나왔는데, 그래서 사실 뭐 연말까지 본다면 시장의 악재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예. 다만 우리가 지금 시장을 보시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면서 지난주에 우리 코스피 시장도 뭐 이런 걸 우리가 또 개급락이라고 하죠. 개급락. 예. 충분히 급락이 나왔고, 예. 저점 반등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악재 10가지 체크해드렸죠. 예. 대부분의 악재가 일단락 된 겁니다. 뭐 헝다라든가 그 인플레를 제외한, 좀 중장기적인 악재라고 볼 수 있는 인플레를 제외한 뭐 헝다라든가 뭐 부채한도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일단락 된 거죠. 그러면 일단은 단기적인 상승장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단기적인 상승장은요. 예, 코스피, 코스닥. 지금 코스닥이고요. 코스피를 보시면 단기적인 상승장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제가 지난주에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죠? 예, 유튜브에서 최현덕으로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요거 혹시나 못 보신 분들 꼭 보십시오. 물론 제가 또 여기서 따로 또 좀 체크해 드릴 건데, 예, 꼭 보십시오. 절대 소외되지 마시라. 왜냐면 지금은 기회가 너무나 좋다. 기회가. 그쵸? 지금은 기회가 너무나 좋다. 이렇게 싸졌을 때 매수를 해내야 되는 거고요. 특히나 손실이 크신 분들, 뭐 장기 투자를 하시던, 단기 투자를 하시던, 내가 마이너스 20%라서 난 못 바꿔요. 마이너스 30%라서 종목 교체 못해요. 마이너스 40%라서 나는 절대 손절 못해요. 이러신 분들. 지금 바꿨을 때 그 손실을 채울 수 있는 구간이 요 구간이, 지금 요 구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시장은 결국은 이 과대 낙폭이 회복될 거라 봅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이 급락을 주도했던 그 빠졌던 종목들이 그대로 다시 올라가지 않아요. 예.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제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악재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주말을 체크드린 건데, 결국에는 시장 자체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시장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본다면, 사실은 이 박스권 상단을 넘어서 올라가야 뭐 올라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길 넘어가야. 그죠? 코스피를 보면.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그럴 시장은 아니죠, 지금은요. 예. 저는 아마 내년 초중반까지 본다면 또 빠진다 봐요. 예. 다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급락한 그런 그 악재들이 일단락 됐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또 올라올 겁니다. 코스피 지수로 치면 한 3150 정도 선까지 또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으로 치면은 한 1000선까지 또 회복이 될 거예요. 왜냐면 사실 시장 자체가 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없습니다. 물론 그걸 굳이 만들어 본다면 뭐 코로나가 또 이제 없어지고 있고, 뭐 전염병 연구소장 파우치라든가 또 많은 전문가들이 뭐 내년이면 코로나 없어진다라고 하고 있으니,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정고점을 넘어갈 수는 있겠죠. 다만 지금의 분위기는 사실 뭐 진짜 어떤 테이퍼링에다가
부채 한도 이슈도 12월로 밀어놓은 거죠. 여러 가지 또 악재가 좀 산적해 있다 보니까 뭐 연말 연초에 이 어떤 신고가를 찍고 올라가기 힘들겠죠. 예. 오히려 만약에 코로나가 또 안 풀린다면 더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내년에 시장이 좋을 것이다 또는 나쁠 것이다, 사실 이걸 예측한다는 게 뭐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저는 큰 의미는 없다 보여집니다. 예, 다만 지금의 우리 시장 악재는요, 지금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나왔던 악재, 지난주까지 나왔던 급락장은 그게 회복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요것만 좀 활용한다 하더라도 꽤 많은 걸 먹을 수 있는 거고, 요 구간에서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한 종목이 있다면은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더 올라갈지 말지는 그 다음에 봐야겠죠. 그 다음에. 그쵸? 충분히 그 악재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한 주 동안 제 영상을 보시면, 그래서 이 정도로만 좀 체크해드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악재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많았지만 일단은 됐고, 지금 이 개미들의 또 이 880원 반대 매매까지 당하면서 어느 정도 또 약간 수급도 좀 가벼워진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빨리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어느 쪽을 봐야 되냐. 제가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 또 어느 정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어느 쪽을 봐야 되냐 그거예요. 예. 제가 뭐 유가, 리비안, 현대차 이렇게 좀 이야기 드려놨는데, 여러분들 반도체가 또 올라갈까요? 제가 이 금리를 보여드리면서 항상 말씀드렸죠. 월봉으로 보시면 금리가 또 지금 1.7에 가까워져 있는 건데, 요때 보시면요, 금리 1.7까지 올라올 때 어땠습니까? 가치주가 올라갔고 성장률 다 죽었었어요. 그죠? 이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성장주가 올라가지 않는다. 제가 어제, 요거는 어제 영상에도 좀 제가 참고를 좀 해놨으니까 요거 어제 거 꼭 한번 보십시오. 삼성전자가 왜 못 올라가는가, 반도체가 왜 못 올라가는가, 제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아주 알기 쉽게 싹 정리해놨으니까 요거 꼭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이쪽이 아니라 오히려 가치주 쪽을 보는 게 맞고요. 또 새롭게 떠오르는 모멘텀이 되게 많이 있어요. 콘텐츠 많이 있죠. 콘텐츠.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지금 한국의 콘텐츠가 재평가를 받고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이번 이 가을까지만 하더라도요, 제가 동아기업도 많이 말씀드렸죠. 그죠? 얼마나 잘 올라가고 있습니까? 소재 쪽에서. 예, LNF 또 올라가죠. 예, 일진머트리얼즈 다 저희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쪽의 종목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근데 죽지는 않아요. 또 더 올라갈 거예요. 동아기업 더 올라갈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일진머트리얼 더 올라갈 겁니다. 이유는 충분히 말씀드렸죠. 지금 유럽에서 또 지금 노스볼트가 배터리 공장을 또 짓고 있고,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시장에 진출하면서 이런 소재 계통을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가 가냐? 앞으로 뭐가 가냐? 제가 지난주에도 리비안 많이 말씀드렸죠. 리비안. 이번 주 한국 방문하는데 리비안 관련주가 먼저 개별주에서 급등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에코캡 같은 경우 보면은 벌써 더블이 넘게 올랐었고요. 그죠? 우리산업홀딩스가 지금 두 번째 타로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자비스가 또 급등하고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재 쪽만 올랐다면 이제는 자동차 부품 쪽이 올라가고 있고, 또 수소 쪽으로 보시면은 SL이 지금 바닥에 출발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수소 산업에 대한 비전을 밝히면서 뭐 화신이라든가 지금 바닥에서 급등 들어가고 있죠. 그죠? 효성첨단 수지가 다시 한번 올라와주고 있고, 현대위아, 대형 중에서 현대위아, 기아, 현대차가 지금 바닥을 치고 딱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 보시면 리비안 관련,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거고, 자동차 쪽에 이제 바닥을 딱 찍고요. 꽤 오르셨습니다. 자동차는요. 현대차를 보게 되면 연초에 좀 강했었고, 애플카 때문에. 그리고 거의 뭐 내내 신고예요. 그죠? 내내. 예. 근데 인지 다시 모멘텀을 받으면서 올라서고 있다.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쪽으로만 좀 보시면은 반도체가 아니라 자동차 쪽을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동차 쪽을.
반도체 못 올라간 이유는 어제 거 딱 간단 요연하게 아주 명료하게 다 설명하신 거 어디 꼭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리비안하고 현대차, 그 다음에 이 에너지 관련 쪽에서는 제가 뭐 항상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쪽의 종목들, 그 다음에 콘텐츠까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셀트리온 HMM 같은 경우는 계속 못 갑니다. 제가 이 NC소프트도 많이 말씀드렸고요.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 제 말대로 못 가고 있고, 그죠? 기관 외국인 뭐 맨날 팔고 있습니다. 맞죠? 맨날 팔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제 말대로 다 되잖아요. 못 가는 것은 죽어도 못 가고. 예. 제가 간다고 하는 것들은 어때요? 간다고 하는 것들은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장의 흐름만 보시면 사실 먹을 게 뭐 제가 상당히 많다고 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을 좀 잘 보자 라고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어쨌든 이 HMM 같은 경우도 보시면 물론 얘도 조금 제가 볼 때는 뭐 바닥은 바닥이에요. 바닥은 바닥인데 외국인들의 공매도라든가 뭐 그런 게 너무나 많은 상황이고, 그죠? 예. 그러니까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예.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얘도 지금 어쨌든 수급 같은 거 보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어요. 또 기관도 많이 팔았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얘는 가치주이긴 한데요. 사실 상반기를 좀 풍미했던 가치주. HMM하고 동지가 많이 말씀드렸죠. 지금은 뭐가 하고 있어요? 이제 뭐가? 차라리 지금 급등하고 있는 애경유가 따라붙는 게 맞는 거고요. 예. 롯데전멸화학. 저는 사실 금호석유는 안 사고 싶은데 차라리 금호석유가 나아요. 차라리.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반기에는 철강하고 해운이랑 가치주가 상반기를 이끌었지만 하반기와 내년 초중반을 본다면 석화 쪽을 봐라. 석유화학 쪽을 봐라. 하나솔루션 이런 것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네가 이제 주가 되면서 아마 철강이나 해운 같은 경우는 좀 따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HMM,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제가 이제 저도 뭐 바이오 쪽을 단기적으로 올라갈 걸 좀 보고는 있긴 한데 셀트리온 안 보죠. 예. 얘도 보시면 죽어라 파는 애들이에요. 기관과 외국인이 최근에 바닥에서 뭐 조금 사긴 했습니다만은 걔네가 또 팔잖아요. 또 그대로 빠집니다. 예. 이거 보시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게임 같은 경우도 오히려 좀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위메이드가 딱 올라가는 이유 뭐예요? 메타버스하고 NFT 대체 불가능 토큰 이런 신기술을 도입해서 하는가 하면 NC소프트는 전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데모시터즈도 보시면 게임주도 차트 보시면 자 위메이드 급등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데모시터즈 어때요? 급등하고 있죠. 거꾸로 지금 NC소프트는 전혀 못 가고 있는 거고요. 차라리 넷마블 같은 경우는 얘는 게임으로 이제 바닥을 친 건 아니고 오히려 지금 뭐 하이브라든가 이런 지분 투자한 것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차라리 이게 난 거죠. 예. 똑같이 본다면은. 그래서 저는 차라리 게임즈도 본다면 차라리가 아니라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메타버스 게임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저는 지금 사도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똑같은 섹터 안에서도 살 종목과 팔 종목이 있는 거고요. 똑같은 섹터 안에서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신기술을 도입해서 흥행하는, 또 흥행 가능성이 큰 게임주들은 계속 사도 되는 거고 가는 거고, 그런 거에 적응하지 못하는 종목들은 계속 쳐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펄어비스는 지금 사도 괜찮다라고 좀 하나 더 말씀 좀 드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천연가스 값, 이 중개 전략난 일파만파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천연가스 석탄 대란 어쨌든 80달러 넘겼고 글로벌 에너지 대란이 더욱 심각해져. 이거는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 체크해 볼게요. 잠깐만. 그래서 지금 중국 전력난에 있어서 10월 8일날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가 열렸는데 본격적인 전기료 인상 선언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다고 했었고요. 네, 이번에 본격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여기서 제가 뭘 이야기했습니까? 예. 종목으로 치면은 삼천리 말씀드렸고, 아직 못 올라갔다고 이야기 드렸죠? 그죠? 종목으로 치면은 삼천리. 그래서 얘는 가스가 급등해도 이제 우리나라 가스값이 급등하고 있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한국 구매가격 하루에 40% 급등. 하루에 40% 급등한 거예요. 예. 그래서 가스값 급등의 수혜주가 삼천리기도 한데, 예. 삼천리는 또 수소 수혜주라고 좀 말씀드렸죠. 수소? 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수소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어디서? 우리나라에서. 사실 뭐 이런 쪽에 보시면 살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또 그 우리나라도 지금은 기획재정부에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가스값을 못 올리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이런 현황 속에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우리 가스 갖고 있죠, 저희가. 예. 그래서 이 에너지 쪽은 지금 유가가 어쨌든 또 $80 넘었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제가 짚어드리면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예.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에너지 종목들은 중국과 홍콩에서 올라가고 있고 미국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쪽은 계속 보는 게 맞고요. 제가 오늘은 요 리비안하고 현대차에 대해서만 종목을 좀 정리를 좀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제 어쨌든 수소 성장은 시간문이다. 이걸로도 지금 자동차 부품주가 가고 있는 거고 전기차 부품주가 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예정대로 IPO 추진한다고 합니다. 연내에. 원래 지금 이 GM하고 리콜 때문에 못할 수 있다. 아니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던 건데요. 얘가 또 추진한다고 하니까는 이것도 지금 하나의 모멘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수소 모빌리티에 대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걸 좀 보게 되면은, 자,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수소에 대해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옥석을 가릴 시간은 맞고요. 수소 산업은 여전히 시작 단계다. 전기차, 태양광 등 다른 업종과 달리 가시적으로 상품이 보급되거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종목도 간 게 많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2차 전지 하면은 대부분 막 4배, 5배 올랐죠. 2년 동안. 그죠?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2차 전지 대표 종목들은 대부분 4배, 5배 올라왔습니다. 근데 수소는 아직 간 게 없어요. 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전기차는 이루어졌습니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차 종목들은 옥석을 가려서 지금부터 봐야 된다는 이야기고, 정부가 수소 사용 목표치를 대폭 높이자 관련주 일찍 강세. 지난주에 다 확인시켜 드렸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하나만 보시면 2019년 1월 설정했던 목표치를 2배나 올렸다. 예, 여기에다 글로벌 수소기업 30개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라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원래 수소차는 현대차만 했었는데 15대 그룹이 다 같이 들어가고 있고, 정부가 또 발표가 나서기 때문에 수소는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수소는요. 그래서 뭐 수소 쪽에서는 이제 운송, 생산, 뭐 인프라, 이쪽으로 좀 나눠서 보시면 되는 건데, 제가 종목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종목 체크해 드릴 거고요. 지금 포스코 케미칼도 안 간 종목 중에, 그러니까 양극재, 응극재 기업 중에서 못 간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포스코 케미칼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죠. 이게 실제로 뭐 테스트에 떨어진 게 아니고 관련 기준에 그러니까 다른 기업과의 기준이 안 맞은 거지, 이걸 테스트하고 할 게 아니다. 특히나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원래 주 거래처가 LG인데 지금 SK온하고 삼성 SDI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늦춰지는 거지 LG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얘도 잘 보세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왜 급락이 나온 거냐면,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삼성 SDI하고 이제 원래 얘네 주력은 LG예요. 주력은 거의 90% LG입니다. 근데 얘네가 LG뿐만이 아니라 삼성하고 SK를 키워야 더 좋겠죠? 그죠? 근데 얘네가 하는 기준이 좀 틀린 거예요. LG 들어가던 거하고는. 그러니까 그거하고 틀린 거죠. 어떤 테스트하고 뭐 떨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그 기준에 뭐 못 미쳤다, 틀리다 이런 내용을 알면서 급락이 나온 건데, 결국에는 이 얘기는 거꾸로 생각해보면 무슨 얘기냐면은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그거를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포스코케미칼은 LG뿐만이 아니라 삼성과 SK온에 드러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이 기준 맞추는 거 어렵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원래 하던 기업인데? 그러면 앞으로 SK온과 삼성에도 매출이 잡힌다면은 뭐 조금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LG만큼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이번 내용으로 봤을 때 오히려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는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쉽게 좀 설명을 드린 건데요. 악재처럼 보이지만은 따지고 보면 호재일 수 있다. 왜? 삼성과 SK온에 지금 추가 공급을 하려고 협의 중에 있는 거니까. 그럼 조만간 당장은 안 나오겠지만은 예, 뭐 연말이건 내년 초건 SK나 삼성이 들어간다면 얘는 주가가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 되는 거고요. 특히나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자동차는요. 제가 오늘 리비안 이번 주 방문한다고 다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거 보십시오. 이거는요. 예.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현대차가 왜 상승 토론한다 되냐. 지금까지 자동차가 어려웠던 것은 아무리 뭐 아이오닉5가 잘 나가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예,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생산할 수 없던 겁니다. 다 마찬가지죠. 그죠? 반도체 쇼트지 때문에 그게 지금 이제 뭐 스마트폰도 안 좋은 거죠. 여러 가지 안 좋은 건데 그게 지금 자동차 전기차까지 발목을 잡고 있던 거예요. 예. 근데 보시면 모건스탠에서 이번에 어떤 보고서가 나왔냐면은 차량용 반도체 쇼트지 개선 중에 있다. 기아 6% 급등. 이유입니다. 반도체 수급난이 올 4분기에 진정되고 내년부터 자동차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예. 그는 국내외 증권사들의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고요. 모건스탠에서 확실하게 얘기한 거고. 이 이유는 보시면 차량용 반도체 공급의 20-30%를 차지하는 말레이시아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효과로 생산 차질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보고서다. 그러니까 생산 차질을 빚고 있었는데 그게 개선되고 있다. 이 얘기는 자동차의 반도체 쇼티지가 해소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 이 디램하고 뭐 시스템 반도체 이쪽은 좀 틀려요. 차량용 반도체는 8인치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아직까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해서 반도체 자체가 어려운 거고 특히나 반도체는 성장주기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못 가는 것이고 다만 이 8인치 쪽에 웨이퍼를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는 대부분이 8인치거든요. 예, 요쪽 먼저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아니라 IT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반도체가 아니라 IT다. 아니 반도체가 아니라 자동차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동차다. 이쪽이 먼저 살아나고 있으니까요. 이해되시죠? 예. 자, 굉장히 좀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폴더블 폰 같은 경우도 지금 반도체가 없어 못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아마 이제 이 쇼트지가 해결되면 또 가장 빨리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또 폴더블 폰 쪽인데 아직까지 시간은 걸릴 거예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지금 일단은 아마 이번 주든 뭐 연말까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쪽은 바로 자동차 쪽이다. 그래서 보시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동안 눌러왔던 거 최소한 한 24만원까지 또 올라갈 걸 보고 있는 거고 예, 핵심이 현대기아입니다. 핵심이 현대위아, 현대오토에버. 예. 그래서 대형주 중에 이쪽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화신하고 SL, 일진아이솔루스, 그 다음에 PHA, 예전에 평화전공 이쪽 보셔야 되고요. 종목은 다 말씀드리는 거 종목은요. 예. 그 다음에 제가 DA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더 올라갈 텐데 요즘 보시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VIP 회원들은 다 문자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DA 테크놀로지 그죠? 수익 실현 다 했습니다. 예. 바이오 리더스 같은 경우도 절반 갖고 있고 넥스 사이언스 같은 경우 절반 바이오 쪽 갖고 있고요. 그죠? VIP는 다 문자 보내고 있는 건데요. 지금 우진 시스템이 아마 또 급등이 나올 거예요. 뭐 저희는 수익 실현 다 했는데 다른 걸로 또 바꿔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신 시스템, DA 테크놀로지, 뭐 세원, 데이웨이텍, 센트럴모텍이 있는데요. 일단은 우신 시스템은 시간에서 가장 많이 올랐어요. 지난주에 7%. 그죠? 그래서 뭘 봐야 되냐? DA 테크놀로지. 저희 수익실 했습니다만, 예, 나중에 또 매수 관점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루시드, 리비안, GM 다 들어가는 게 세원이에요. 세원. 세원, 데이웨이텍, 센트럴모텍. 예, 요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 요렇게. 그 다음에, 리비안 보면 남성. 리비안은 또 아마존의 전기차로 유명하죠. 예, 아마존 전기차 하면 남성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종목은 다 말씀드리는 리비안 관련해 갖고요. 남성. 그 다음에, 대장주는 한동화성, 전고체. 예, 그게 많이 높죠? 예, 남성하고요. 센트럴모텍, 세원. 예, 이 정도 보시면 되고, 대형주에선 현대차,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아. 그죠? 예,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비안 자동차 있고, 좀 시간이 많이 없어갖고. 예, 그래서, 일단 자동차 쪽은 이쪽에 제가 지난주에 체크를 좀 많이 안 해드려갖고요. 종목 먼저 말씀드렸고, 이 에너지 쪽 체크 다 해드렸습니다. 에너지 쪽.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번 주에 올라갈 종목들이, 자동차하고 수소차 쪽에서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수소차도, 과거 수소차면 우리가 이제 막 뭐, EM 코리아라든가, 그것도 나왔었죠? 유니크, 뭐, JN 캐릭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매물을 소화하고 가기 좀 어렵고, 너무나 좀 오래된 테마라서, 매물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다 올라가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나마 올라갈 수 있는 게 세종공업, 아까 PHA 말씀드렸던 거, 유치나이스로서 대장이고요. 예. 그 다음 SL, THN, 요런 걸로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예. 매물 소화가 다 되고,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지금, 이벤트 쪽으로 보시면 리비안 관련주. 그 다음 전반적으로 현대차 상승 턴어라운드에 있어서, 자동차 전체를 보는 게 맞고요. 자동차. 예. 그 다음에, 이 수소차 쪽에서는, 예. 수소 자동차 쪽. 그 다음에 수소 자동차 뿐만이 아니라, 수소는 이제 지금 자동차로 커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에너지 인프라로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롯데 정밀화학이라든가 이거는 뭐 제가 주구장창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그죠? 롯데 정밀화학. 예. 여기에 삼성 엔지니어링, 인프라 쪽. 그 다음에 항상 지금 대기업이 이제 참여가 되면서 대기업 쪽으로 가는 거예요. 효성 첨단 소재. 예. 요쪽.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딱 요 정도까지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또 쉬시는데 너무 많이 이야기해봐야 여러분들 뭐 다 체크 못하실 것 같고, 오늘은 딱 요 자동차 쪽에만 말씀드리겠고, 제가 어제 영상을 보시면, 어제 영상에는 제가 뭐 많은 이야기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공약 하나 한다 해서 공약. 예, 어제 거면 꼭 참고해 보십시오. 못 보신 분들은요. 어제 겁니다. 공약을 합니다. 왜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 시장 하락 중에도 그리고 제가 보는 종목들은 다 올라왔고, 우리 많은 회원님들이 이런 수익을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DA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뭐 수익 실현 다 완료가 됐고, 제가 말하는 수익들이 뭐 16%, 18% 다 거의 한 15% 내외 정도의 수익이거든요. 대부분이. 예. 근데 이제 큰 그림 보는 것들은 지금 30에서 40%까지도 가져가는 게 있어요. 현재도 보유 중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했던 이 공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제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주말 전에 말씀드렸던 공약 하나 뭐냐면, 제가 화요일날 매수하는 종목 중에서 딱 공약주 하나라고 해서 신규 회원까지 다 살 거예요. 예. 우리 회원도 아직 안 샀습니다. 그걸로 일단은 제가 20에서 30%는 수익을 내주겠다. 예. 그 아마 여러분 1000만원만 매수하셔가지고 20에서 30% 나온다 하더라도 한 2, 300만원 가져갈 겁니다.
이걸 충분히 회비 가능한 거잖아요. 회비 내고 남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 하나는 제가 꼭 해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요거 하나는. 물론 수익을 보자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저희는 유사투자문이기 때문에. 다만 이거는 뭐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드리면 이 최현덕 대표 이름을 걸고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면 지금 가격이 낮거든요. 확실한 모멘텀인데 가격이 낮단 말이에요. 지금 넥스트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확실한 모멘텀의 가격은 낮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여기서 매수했기 때문에 넥사이언스도요. 확실한 가격 안에서 모멘텀 확실한데 가격이 낮아졌으니까요. 요런 거 사갖고 금방금방 수익 챙기는 거 아니니까. 보시면 넥사이도 뭐 12% 다 이 정도 아니에요. 그죠? 예. 이 후기는 진짜 한번 보십시오. 후기는 보시면 여기서 지난 방송 보기 볼 수 있고 직접 후기 확인할 수 있고 또 회원 가입하신 분들 정의력 게시판에 정보 올려주시면은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요. 회원 가입 여기서 바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상단에서 방이동 가능하니까 방이동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후기 보시면 지금 대부분 싸게 샀기 때문에 금방금방 수익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시장이 너무나 좋은 가격대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공약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어제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내일 아침에 신규 회원님들은 아침에 바로 제가 뭐 종목 상담해서 팔 거는 팔아갖고 매수가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입하실 분들은 뭐 홈페이지 바로 하시면 되고요. 02340-4666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자, 어쨌든 자동차 쪽 확실히 체크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말씀 안 드려요.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면 자동차는 일단은 반도체 쇼티지가 해결되면서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업종이다. 여기에 이번 주에 리비안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이벤트가 있다. 이쪽만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20-30% 나올 게 있고 또 시장 급락을 이용한 바이오 매수도 있고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많이 말씀 못 드렸는데 좀 더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어제 영상 거 여기엔 종목은 다 이야기 해놨어요. 어제 거에는요. 어제 거까지는 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이번 주 꼭 여러분들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